네, 안녕하세요. 지영진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. 제가 요 근래에 요로결석이라는 거에 걸려가지고 꽤 고생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서 영상을 이렇게 또 남기기로 했습니다. 아픈 것도 한번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나중에 보면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. 요로결석을 예전에 친구가 한번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오줌 나올 때 이제 돌이 나오는 거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 남고통에 그렇게 그닥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아프면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. 그러니까 주말에 쉬고 있었는데 아침에 러닝을 하고 와서 찬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 오른쪽 허리 뒤쪽 옆구리가 갑자기 뻐근한 게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디스크가 좀 있으니까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또 무슨 근육통이 오나 이러고 있었는데, 고통이 조금 달라. 여태까지 허리 아프던 것들과 그냥 진짜 옆구리 안쪽이 뭐가 콕콕 쑤시더라고. 하다가 한 10분 좀 끙끙거리다가 빨래를 널고 좀 움직이니까 괜찮아지길래 역시 허리였나 보다 이랬는데, 뭐 5분도 안 돼가지고 미친 듯이 고통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옆구리 안쪽을 진짜 누가 막 쑤셔대는 것 같아, 칼 같은 걸로.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맹장인가 싶어서 제가 혼자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, 그렇다고 운전을 하고 병원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. 응급실까지 너무 아프니까.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. 구급차가 그래도 빨리 왔어요. 제가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 5분인가 10분 사이에 왔던 것 같아. 그래서 구급차가 왔고, 구급차 실려가지고 가는 내내 구급차에서 울었어요. 막 제가 끙끙거리면서. 그래서 여기 막 꾹 잡고 혼자 막 울었어.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, 고통이. 너무 아파서 울다가 그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, 이제 큰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못 들어가더라고. 환자가 많으니까 주말에 또. 그래서 그 앞에서 잠깐 기다렸죠.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약간 한 5분 정도 잠들었던 것 같아. 그러고 나니까 조금 괜찮았는데 너무 아파서, 그래서 이제 같이 응급실 들어가서 이제 진통제랑 이런 걸 맞았죠. 응급실 의사들도 뭔지 모르니까 처음에 뭐 진짜 맹장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니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검사하고 했어요. 그러는 사이에 이제 좀 나아졌어. 아무래도 진통제가 좀 들은 것 같아요. 나아져서 누워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뭐 피검사도 했고, 검사 결과가 한 1시간 2시간 있다 나왔나? 요로결석이래요. 그래서 비뇨기과로 가래.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이다 보니 이제 비뇨기과로 갔는데 한참 기다렸어요. 제가 한 10시 11시에 구급차 타고 병원 갔는데 진료는 한 4시쯤에 받던 것 같아. 그래서 의사가 이제 CT를 이렇게 보여줘. 보니까 신장이 여기 있고 그 밑에 방광까지 가는 이제 그 길이 있잖아요. 그게 요관인가 뭐 그런가 봐. 거기 사이에 딱 보여, 선명한 하얗게 돌이 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크기가 의사가 말하길 한 1mm라도 더 크면 원래 수술을 해야 되는데, 이 정도 크기면은 체외 충격파 또는 수술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러는 거야.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된대요. 그래서 무섭잖아요, 수술은. 그래서 체외 충격파를 할게요 라고 했지. 체외 충격파는 제가 예전에 허리 아플 때 한번 해봤어요. 발목인가 부러졌을 때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, 그냥 그 우리가 저주파 전기 따다다다 오는 것처럼 그 퉁퉁퉁퉁 때려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하겠다라고 해서 체외 충격파를 했지. 근데 이제 체외 충격파를 돌 있는 곳을 때리다 보니까 돌이 꽤 위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좀만 더 올라갔으면 이제 신장까지 올라가는 거라 그건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체외 충격파를 위쪽을 때리는데, 뒤쪽 그 이제 허리에서 이게 위랑 장을 같이 때리니까 그날 막 피오줌 싸고 한 이틀 동안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. 위가 막 속이 쓰려가지고. 아마 그 체외 충격파가 위 근처 때리면서 위산이 나와서 위염이 좀 걸렸던 게 아닐까 싶고, 어쨌든 충격파를 하고 나서 의사 말은 충격파에서 돌이 깨지면 소변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도 받고 해서 약을 한 2주치를 받으면서 2주 뒤에 오래요. 그래가지고 약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2주 동안은 괜찮았어. 아프진 않았어요. 중간에 이제 진통제를 받아서 한 이틀 동안은 아플 거다라고 해가지고 의사가 말하길, 아플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진통제를 바로 먹으래.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야.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요관에 돌이 만약에 부서져서 껴 있어도 조금이라도 건들면 아프다 이거겠죠.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. 그래서 약을 한 이틀 동안은 아플 때마다 바로바로 먹었어요. 그리고 와서 3일째부터 안 아팠거든. 그래서 나는 이제 희망을 가졌지. 소변 보다 보면 나오겠구나. 내가 이제 그 요로결석을
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로 결석에 걸렸었고, 친구도 걸렸었고, 인스타그램에 한 3분이 자기들도 걸렸었다라고 하시더라고. 보통 다들 그래서 충격파 하시고 소변도만 다 나왔대. 저도 이제 소변 나오길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았어요. 2주 동안. 저는 계속 이제 오줌 놀 때마다 봤거든요. 언제 나오나. 물도 2리터 이상씩 먹으래서 물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. 제가 계속. 근데도 안 나와. 그래서 나는, 어떤 친구는 이제 자기도 나온지 몰랐는데 병원 가보니까 나왔다라고 했다라길래 나도 그런 희망을 가졌지. 그래서 2주 뒤에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거든요. 이번에는 CT를 안 찍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밑에 있어, 돌이. 그러니까 방광 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. 그 의사가 체해 충격파를 한 번 더 하재요. 근데 제가 체해 충격파 좀 하기가 싫었던 게, 첫 번째 체해 충격파 했을 때 우선 그 위에 부담을 많이 주기도 했는데 문제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. 체해 충격파가 보험이 안 되더라고. 그래서 100만 원 넘게 줬어, 첫 번째.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눈치를 보이니까 의사가 두 번째는 뭐 반값 이상으로 좀 내려갈 거다라고 하길래, 그래요? 라고 하고서는 충격파를 또 했지.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밑에 쪽, 뭐라 그래야 되지? 방광 쪽으로 때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아프지가 않았어요. 위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장을 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괜찮았는데, 어쨌든 한 번에 안 나왔으니 그래서 두 번째 체해 충격파 했으니까 나오겠지 해서 또 2주를 열심히 물을 먹어서 오줌을 쌌는데 안 나왔습니다. 네, 결국에 안 나왔어요. 네, 2주를 오줌을 참 꾸준히 잘 쌌는데 안 나와요. 그래서 CT를 다시 찍었지.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주 절망적이었어요. 왜 올라갔지? 라고 해.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장 근처에 있다가 방광 쪽으로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. 원래 있던 위치로. 그래서 이건 수술을 해야 된대, 무조건.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, 뭐 무턱대고 또 수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, 그리고 보통은 체해 충격파 하면은 다 나온다고 하니까 했던 건데, 참 저는 뭔가 아프면은 운이 없어요. 할 건 다 해야 돼.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술할 걸 그랬는데 어쨌든 뭐 결과는 그랬으니까 수술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왔고요. 수술은 뭐 별거 없었어요. 그냥 3일 동안 입원을 해야 되는데, 첫째 날은 이제 다음날 수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입원해서 뭐 그냥 수액만 하나 꽂고 있고 약이나 좀 먹고 있다가, 두 번째 날 이제 수술 준비를 하죠. 그 전날 밤부터 금식을 하고, 그리고 뭐 관장한다고, 저는 관장한다길래 또 이 먹어가지고 다 뱉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좌약 넣는 수준으로 관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좌약 넣고 관장하고,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오후 늦게 했어요. 한 4시쯤에 수술을 해서 6시에 끝났는데, 전신 마취라서 저 전신 마취는 처음 해보거든요. 예전에 하반신 마취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. 그 탈장이 있었어가지고 옛날에 20대 때 하반신 마취를 했었을 때 하반신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꽤 고생했던 기억인데, 전신 마취가 좀 긴장은 되더라고. 마취가 수술이 긴장되지는 않았어. 수술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고추로 할게요. 고추로 내시경을 넣어서 요관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그 돌을 찾으면 레이저로 부순 다음에 그 내시경에서 이렇게 집게가 나와. 그래서 그 돌을 하나씩 빼내는 거야, 쪼갠 걸. 되게 쉽죠, 방법은. 뭐 배를 짠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그래서 방법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, 문제는 이제 전신 마취라는 게 좀 이렇게 우리가 공포가 있잖아요. 막 그 수술하기 전에 동의 썼을 때 막 겁줘요.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. 그래서 그게 좀 겁이 났었고, 어쨌든 수술방 들어갔을 때 막 보면 막 젊은 애들 막 잔뜩 있어요. 남자애들, 여자애들, 의사들인가 막 간호사랑. 근데 나는 수술할 두려움 때문에 뭐 여자들한테 쪽팔리고 이런 게 없어.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잠이 들었더라고요. 끝나고 일어났더니 아래쪽이 너무 아파. 그러니까 뭐가 아프냐면 뭐 배가 아프고 이게 아니라, 이제 그 오줌 나오는 것을 건드렸다 보니까 고추 쪽을 오줌이 자꾸 나올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바로 깨자마자, 선생님 저 오줌 쌀 것 같아 이랬더니, 그 이제 마취도 돼 있고 술도 했기 때문에 그 오줌줄을 연결해 놨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하반신 그 마취했을 때도 문제가 뭐였냐면, 마취가 안 풀리니까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찼는데 오줌을 못 누겠는 거야. 신노도 안 나오고.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소변줄을 꽂은 적이 있거든요. 그게 굉장히 아팠던 기억인데, 소변줄이 꽂혀 있대. 이미 꽂혀 있으니 그러면 넣는 고통은 안 받았는데 자꾸 오줌이 나올 것 같아. 그 고통이 되게 더러워요. 그러니까 오줌이 막 마려워. 우리가 오줌 막 엄청 참을 때 진짜 쌀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. 그거를 제가
그날 수술 끝나고 6시 반부터 잠드는 거의 새벽 1시에 잠들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갖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눈 떴을 때도 그 오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고 소변통에 소변이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아파 막 수술 끝나고 아프더라고.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되는 날 그렇게 그 아침에 막 계속 막 소변이 마를 것 같고 막 빼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와야 빼주지. 그래서 의사가 아침에 오더니 그거만 딱 빼주고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퇴원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요로결석이 왜 걸리냐라고 알아봤더니 평소에 좀 물을 안 먹거나 뭐 사례가 되게 많아요. 사유가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물을 많이 안 먹는 게 우선 1번이고 그 다음이 이제 소금기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 거, 그리고 비타민을 또 많이 먹어도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종합적이야. 되게 종합적이고, 그리고 걸린 사람들 중에 또 재수 없으면 계속 수시로 걸린대요. 그러니까 요로결석은 보통 그리고 40대 이상 남성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한테 쪽지 줬던 분들도 거의 다 40대 이상 남성분들이셨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을 한 2-3리터씩 계속 먹고 있고 하루에. 그리고 요로결석을 만약에 아직 안 걸려보신 분들이라면 물을 많이 드셔라. 물을 많이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혹시나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 옆구리나, 분명 옆구리에요. 옆구리 거의 그 신장 아래쪽에, 신장이 거의 한 요쪽에 있거든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이잖아. 요 근방이 뭔가 칼로 쿡쿡 찌르는 느낌이 난다. 바로 병원 가셔야 됩니다. 구급실, 응급실 바로 가시고, 다른 유튜브 찾아보니까 어떤 대학병원은 요로결석 응급실이 따로 있대요. 뭐랄까 너무나 큰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고 응급인 거야. 제가 이거 걸렸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한 건데 이게 무슨 3대 그 통증 중에 하나래요. 그러니까 아기 낳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. 제가 이거를 느끼면서 와, 그러면 진짜 엄마들은 얼마나 아프다는 소리야. 그거를 저야 뭐 잠깐 뭐 한두 시간 아프고 말았지만 애 낳는 분들은 10시간, 12시간 아프고 그러시잖아요. 강도가 비슷하다는 거지 지속시간이 오래 길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순간 너무 짧게 여태까지 태어나서 코로나보다 더 아팠던 것 같아요. 저는 코로나가 진짜 아팠다라고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니는데 코로나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. 이거는 말이 안 돼요. 식은땀도 흘리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.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뭐 어디 뭐 삐기라도 하면 이렇게 주물르고 만져서 이렇게 좀 풀기라도 하지. 이건 풀 수도 없고 계속 배를 만져봐도 안 되고 막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요로결석이라는 거에 걸렸었고, 지금은 어쨌든 수술이 끝난 지 이제 3일차 됐는데 뭐 오줌 넣을 때 피가 많이 나와요. 당분간 그럴 거라고 하더라고. 그리고 그 수술이 단순히 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뺀 그 요관에다가 스텐트 맞나? 그 관을 집어넣어요. 실리콘으로 된 거를.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실로 이제 이렇게 고추 끝에까지 연결을 시켜놨다가 수술 끝나고 일주일 뒤에 그냥 실 쭉 당겨가지고 그걸 뺀다고 해. 그러니까 아마 이 돌을 빼면서 거기에 뭐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했던 거를 보호하고 소변이 좀 잘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관이. 근데 수술 끝나고 봤더니 실이 안 보여.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퇴원하기 전에 실이 없어요 이랬더니 제가 그러니까 돌이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돌 때문에 그 요관에 상처가 굉장히 많았대요.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물긴 하는데 그 관을 한 달 동안 넣고 있으래. 그래서 지금 이 뱃속이 뭔가 조금 움직임을 딱 하면은 약간 그 뭐랄까 묵직함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에 이거 수술하기 전에 의사님한테 이거 하면 그러면 별거 없으면 운동해도 되냐, 뭐 런닝해도 되냐, 헬스장 가도 되냐 했는데 그 젊은 의사 하나가 이제 인턴 같은 애가 웃었거든. 어떤 운동 하시게요? 이러길래 뭐 헬스요. 헬스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면 낫고 조깅 정도는 괜찮아요 했었는데, 제가 오늘 이제 수술 끝나고 이틀 동안 집에 있다가 오늘 첫 출근을 하면서 걸어봤는데 조깅도 못할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여기가 방광 같은 데가 좀 땡겨 보니까. 아직 뭐 며칠 안 돼가지고 그런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 요로결석에 걸리면 굉장히 아프다. 그리고 걸린 것 같다, 내가 뭔가 아픈 것 같다, 이유 없이 아프다면 무조건 빨리 병원을 가셔라. 응급실 가셔서 CT랑 엑스레이를 찍으셔가지고 뭐 진짜 요로결석인지 맹장인지 일단 빨리 받아봐야 된다. 이게 그리고 40대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, 20대도 걸리고 30대도 걸려요. 그러니까 아저씨 되면 걸리겠지가 아니라 뭐 여성분들도 걸린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어쨌든 이 뱃속이 콕콕 찌르는 아픔 있다 싶으면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수술 자체나 뭐 시술은 별거 어려운 건 없으니까
한번 꼭 가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요력을써 후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. 어쨌든 저는 물을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를 계속 마시고 있다. 물론 이제 그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약을 계속 또 먹고 있고요. 그래서 이 한 달 뒤에 관을 빼기로 했으니까 관 뺀 후기도 나중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감사합니다.